저도 가족이 다쳤고 제가 다쳤다면 아무리 데이터를 주더라도 받아들이기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할 부분은 아니에요. 손지창 사건을 좀 넘어가 볼까요? 배우 손지창 씨는 테슬라를 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서 아이를 이제 내려놓고 가려고 주차장 차고에다가 넣었는데 갑자기 벽을 들이받으면서 뚫고 들어간 사건이죠. 그래가지고 손지창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배우가 이제 테슬라를 소송을 걸어버렸죠. 내가 탄 차에 애가 다칠 뻔했다.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열받죠. 이분이 소송을 냈어. 그래 크게 냈죠. 왜냐면 한국의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건은 다른 급발진보다 더 크게 부각이 됐어요. 미국에서도 심지어 집에 이렇게 뚫고 들어왔어요. 이런 식으로 뚫고 들어와가지고 미국은 이렇게 석고보드로 만들어진 집이니까. 그래서 이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저 같은 피해자 더 없으면은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이게 소송 취하로 끝났습니다. 손지창은 100% 급발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방금 전에 얘기 드린 이 EDR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일반 자동차 회사들, 지금 뭐 우리가 얘기하는 현대, 기아, GM, 포드 뭐 이런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에는 EDR이라는 장치 하나가 있는데요. 테슬라는 오버 더 에어라고 그래가지고 막 그 소프트웨어도 업그레이드를 막 오버 더 에어로 쏘고, 아무튼 얘네들은 센서가 좀 더 많아요. 그런 거를 리코딩한 것도 많고 그거를 또 오버 더 에어로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데이터 백업도 많아. 테슬라가 되게 세게 나왔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너는 운전을 못하는, 이게 약간 이게 비꼬는 거거든요. You just can't drive. 이게 뭐라 그러냐, 너는 운전도 할지 모르면서 좀 조용히 하고 있어. 이런 식의 굉장히 기분 나쁜 논조의 사람들, 뭐 키보드 워리어라고 하죠. 키보드로 이제 막 얘기가 나온 거죠. 손지창 씨도 비슷한 이제 화가 나는 입장이었는데 테슬라가 데이터를 갖고 들어 밀어버렸어. 데이터를 들여 밀었더니 손지창 씨가 밟았던 페달이 가속 페달 100%인 거가 데이터로 나온 거죠. 근데 배우 손지창 님도 마찬가지로 인정을 할 수가 없죠. 나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지 가속 페달을 밟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는데 데이터가 가속 페달을 밟은 걸로 나오니까 미국 애들은 이제 비꼬고 인신공격도 많이 당했다고 하셔가지고 되게 마음적으로도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또 미국 애들 입장에서 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또 댓글을 막 달았거든요. 저 사람 뭐 프로페셔널 드라이버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F1에 등록되어 있는 프로페셔널 드라이버냐, 미국에서 프로 드라이버라고 하면은 뭐 인디 그 다음에 F1 이런 데 등록되어 있는 정식 선수를 프로페셔널이라고 하지, 이렇게 트랙에 가서 운전한다고 해서 프로페셔널 드라이버라고 안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프로로 운전하는 사람들도 실수를 하냐, 절대 안 한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미국 애들이 그러면 우리는 트랙에 나가서, 미국은 트랙이 엄청 많거든요. 개인 트랙들이 막 거기에 가서 하는 사람들이 10,000명이 넘으니까 우리는 다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프로네 막 이렇게 가지고 이제 많이 욕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이제 손지창님 쪽에서도 소송을 취하하시고 테슬라도 소송을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서로 각자의 변호사 비용은 각자가 지는 걸로 해서 끝났어요. 실수를 인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뭐 어떻게, 근데 저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다치고 집이 부서지고 이러면 감정적으로 저도 못 물러날 것 같아. 저도 가족이 다쳤고 제가 다쳤다면 인정 못 할 것 같아요. 아무리 데이터를 주더라도 받아들이기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할 부분은 아니에요. 되게 어렵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급발진이 나가지고 사람이 죽었다, 가족이 죽었다, 어떻게 그걸 용서해?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가 용서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아마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죠.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거가 있다라는 거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한번 보시죠.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이게 국토교통부 정도 되죠. 한국으로 따지면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이제 subsequent investigation, 뭐냐면 그 후로 investigate를 했다는 거야. 더 나라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거는 어떤 걸 조사했냐면, 테슬라는 죽은 사람과 케이스가 많지 않으니까 없지만 요 얘기가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급발진을 미국에서 뭐라고 하냐, sudden unintended acceleration, 급하게 의도하지 않은 가속을 급발진이라고 하는데, 이거가 가장 유명하게 나온 사건이 2009년에서 11년, 2년 동안, 무려 2년 동안 테슬라가 무려 800만 대를 리콜한 사건이에요.
사람들도 많이 죽었고요. 사건도 많이 났어요. 이건 이제 911 막 전화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 전화 이제 막 들어보면 유튜브 한번 틀어볼까요? 911 emergency, what are you reporting? I'm sorry, your cell phone's cutting out. 지금 막 급한 거야. 지금 막 급한 거야. 지금 가속 페달이 지금 차가 안 멈춰요. 막 이러는 거야 지금. 뭐 911에다가 막 전화하면서 운전하는 거지. 브레이크도 밟아도 안 돼요. 막 이러는 거지.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막 이러는 거야. 계속. 그러다가 한 1km 정도를 달려. 그러다가 이제 교차로가 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교차로가 아니고 3차로였어. 막다른 길. 기도한다 하다가 하다가 소름 돋아. 헬로 하잖아. 죽었어 이 사람. 나 잠깐만. 소름 돋아. 다시 생각하면 막 소름 돋아. 여기에 막 가족들도 타고 있었단 말이에요. 3차선 있잖아요. 막다른 교차로에서 결국 못 멈추고 날아가가지고 그 벌판에 꽂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 박살나서 돌아가셨어요. 저 사건은 심각한 사건이 돼서 리콜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급발진이잖아요. 이것도 말 그대로 문제가 되게 심각했던 상황이잖아. 이거는 정말 정부에서 크게 사건이 돼가지고 왜 그 도요타의 아키오 사장이 와가지고 청문회에서 막 사과하고 막 이래가지고 도요타 막 위기다 막 이런 것까지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그 수백만, 8밀리언이잖아요. 그러니까 800만 대나 리콜 해줬는데 거기에서 클레임하고 나 문제 있었어라고 클레임한 차량을 다 조사했어. 거의 다 조사했는데 2년 동안 결론이 어떻게 났는 줄 아세요? 단순 운전자가 가스 페달에 발을 누른 사건으로 밝혀져 버렸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제가 안타깝게는 생각하는데 이게 사람이 급하다 보니까 가속 페달을 밟았던 거지. 손지창님의 경우 가속 페달을 100% 밟은 걸로 나왔어요. 가속 페달을 밟으면 아까 전에 제가 그래프 그려드렸듯이 페달을 밟으면 이런 식으로 페달 그래프가 뜨거든요. 가지고 이걸 퍼센티지 그래프로 나와요. 요즘에 운전할 때 100km 운전할 때 예를 들어 60% 이렇게 밟거든요.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나오는데 손지창님 같은 경우는 100%를 밟았대요. 아예 더 이상 밟힐 수 없을 때까지 완전히 그냥 끝까지 밟은 거지. 근데 전기차를 또 그렇게 밟았으니까 더 심하게 나갔겠죠. 전기차는 초반 토크가 좋거든요. 대부분들이 운전자가 굉장히 세게 밟은 거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야. 거기서 끝나면은 너무 더 억울하지. 근데 여기에 조금 소수의 사람들은 페달이 바닥에 있는 매트에 낑겨가지고 스톡돼서 이렇게 낑겨가지고 한번 밟은 데서 더 이상 이제 제껴지지가 않았던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결론이 도요타 사건은 이 페달 교환하고 플로어맷 교환 이걸로 끝나고 그거가 아니다. 그래도 난 인정 못하겠다. 그거 말고 이슈의 문제다. 막 이래가지고 이제 막 계속 문제를 제기하니까 토요타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12억인가를 줄 테니까 밝혀내는 사람 줄 테니까 전국에 미국에 있는 전 세계에서 우리 차가 급발진 나는 사건을 재현해줘라. 재현해주는 사람한테 12억을 주겠다 그랬나? 100억을 주겠다 그랬나? 도요타가 현상금을 걸어요. 그런데 아마 그거를 현상금을 받은 사람은 없는 걸로 아마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교통부에서 전기차로 인한 급발진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것이 없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버렸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잘 알겠습니다. 중현이님, 운전자 가실 경우도는 잘 알겠습니다. 그럼 급발진, 차량 결함은 없는 건가요? 여기 대해서는 제가 엔지니어로서가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답변을 좀 드리면 가능한 부분들은 이제 몇 가지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누군가 얘기하는 ECU라고 하는 부분의 컴퓨터 쪽을 제일 많이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컴퓨터 분야에, 그러니까 그 명장님이 자기가 이제 그 자신이 밝히셨다, 나는 급발진을 명확하게 밝히셨다고 하시는 그 ECU가 고장났을 때, ECU가 너무 뜨거워지거나 습도가 높은 부분에 있다, 진동이 너무 해서 거기가 잘못돼서 정확하게 어떤 원인으로 급발진을 밝혀내셨다고 하는지는 잘 못 봤는데 그쪽에 원인이 돼서 그걸로 급발진을 재현해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EMC 분야인데요.
EMC 테스트는요, 조금 가능성이 있어요. EMC는 뭐냐면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라는 말인데, Electromagnetic이냐면 전기 자장, 이게 전기고요. 이게 마그넷, 그죠? 마그넷이라고 하는 매그넷. Electro, 그러니까 전기 자장에 의한 compatibility가 있는 거예요. 그죠? 모든 그 ECU나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런 그림에 보이는 대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엔진 컴파트먼트에 있는 그 ECU만 있는 게 아니고 TCU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요즘에 얘기하는 전자동 파워 스티어링, 그죠? 파워 스티어링.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요즘에 회로가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EMC가 뭐냐면 요런 이제 자동차 안에는 이런 회로들이 많기 때문에 회로들이 많은데 점점 이제 IC라고 그래서 직접 회로가 되잖아요. 이게 선과 선 관계가 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과 선 관계 사이가 얇은데 이거를 고주파로 들어가면 단락이 생기는 현상이 생겨요. 이쪽으로 흐르던 전류가 갑자기 브릿지 현상으로 다음 라인으로 이렇게 타고 넘어가가지고 시그널을 주면 엉뚱하게 가는, 동력을 끊어야 된다고 시그널을 주는데 동력을 100% 올릴 수도 있고, 그죠? EMP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말이네, 그죠? 그런 식으로 EMC가 있는데, EMC 테스트는 뭐냐면 EMC 테스트 챔버가 있어요. 후덜덜합니다. 이거 보시면 정말 후덜덜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어마어마한, 엄청나게 강력한 무양실 같이 생긴 거 맞아요. 무양실 같이 생긴 건데 전파를 쏘는데요. 그래서 EMC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파워가 센, 여기에 보면은 나오시면 200V per meter에 18기가로 related emission이 220GHz에 해당하는 정말 엄청나게 큰 자기장을 쏩니다. 이거를 쏘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랩탑 테스트 하잖아요. 랩탑도 막 지직지직 하기도 하고요. 예, EMC라는 거를 이제 강력하게 하니까 이제 저렇게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랩탑이 잘못될 수도 있고. 여기다가 차를 들여놔가지고 차도 EMC 테스트를 하긴 하는데요. 일단 차 전에 어떤 부품에서, 어떤 컴포넌트에서 EMC로 인해서 그 급발진 같은 그런 원하지 않는 회로의 출력이 나올 수 있는지를 확인하느라고 하나씩 다 의무로 하게 돼 있어요. 브레이크 모듈에 들어가는 ECU, 엔진에 들어가는 ECU, 센서 모듈에 들어가는 ECU, 다 이 테스트를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EMC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차 하는 데다가 납품을 할 수가 없어요. EMC는요, 어마어마하게 강력합니다. 이 EMC 테스트를 했는데, 이것도 웃긴 게 뭐냐면 이 EMC 테스트 스펙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미시간 테스트 스펙도 있고요. 텍사스 스펙도 있고요. 막 이래요. 왜냐하면은 그쪽 동네에 나오는 특이한 주파수가 있어. 한국에도요, 지금 급발진이 나오다 보면은 독특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뭐 서산에, 충남 서산에서 어떤 구역에서 급발진이 났다 이러잖아요. 그 지역에 EMC 자기장이 독특한 이온 EMC 자기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EMC 자기장을 다 시험실에서 구현을 한다고 강력하게 하기는 하지만 엔지니어들이 100%에 해당하는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다 구현할 수는 없거든요. 비행기도 EMC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EMC로 인해서 이런 회로에 어떤 곳에서 단락이 일어나가지고 순간적 단락이 일어나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추측, 어떤 데이터도 없고 저는 이쪽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무섭다고 하시는데 그냥 사실은 그렇게 큰 걱정이 뭐 10,000대에 한 대도 아니고 뭐 100,000대에 한 대도 아니고 10,000,000대에 한 대 꼴로 나타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가 뭐냐면 EMC 챔버에서 테스트하는 그 테스트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에러가 났다 그러면 이 회로는 폐기하고요.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선을 뭐 완전히 밑으로 돌려가지고 뺀다든지,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저도 답이 없습니다. 저도 답이 없고 추측. 그런데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이게 성에 안 차실 분들도 많은 거 알고 있어요. 그냥 추측이네. 뭐 엔지니어들 별거 없네. 뭐 또 댓글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고, 그 많은 엔지니어 중에 한 명인 저의 의견은 이렇다라는 거, 이 정도 알고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려고 했고요. 테슬라의 사고가 하나 더 있었어요. 최근에 난 게. 아까 전에 그 손지창님의 경우 테슬라 부셔져서 화가 났는데 테슬라가 한번 소송을 더 당했어요. 이번에 난 소송은 임신한 분이에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차고에다가 차를 놓고 내려가지고 아기를 꺼내려고
돌아서 가다가 차 앞으로 걸어가신 거지 아기가 2명이 있었나 그래요. 그래가지고 차 앞으로 걸어가는데 꼬맹이가 못 움직이는 꼬맹이랑 움직이는 꼬맹이가 2명이 있었나 그런데 움직이는 꼬맹이가 갑자기 운전석으로 타가지고 가속 페달을 밟은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가 앞에서 치인 거야. 근데 앞에 벽이 아까 손지창님 같은 벽 있죠. 그러니까 이런 벽은 이렇게 뚫고 나왔는데 저분은 이제 집이 어떻게 뚫어졌는지는 안 나오는데 이렇게 뚫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무릎 쪽이 뭐 굴절되고 뭐 허리가 부서졌다고 하더라고요. 임신하고 있었던 딸은 이제 다 못해가지고 했고 아무튼 그랬는데 이분도 결국은 정부가 끼어들고 소송을 했어요. 정부가 끼어들고 테슬라에서도 봤더니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이 떨어졌고 누가 눌렀는지는 얘기 안 하지만 가속 페달과 트랜스미션도 D단으로 시프트가 됐다. 그러는 바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타깝게 테슬라를 향한 그 급발진에 대한 많은 그 소송들이 결국은 하나도 승리하는 거 없이 끝나버렸다라고 이제 안타깝게 결론이 나버렸어요. 다시 얘기 드리지만 급발진이라는 거를 당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잊어버릴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은 정말 논지의 여지가 없어요. 저도 자동차 회사에 있으면서 만약에 개인적으로 이런 일을 당했다면 소송을 걸 거예요. 그죠? 소송 안 거겠어요. 저 같아도. 가족이 다치고 이러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어떤 이유로 자꾸 이제 뉴스에서는 대림대 무슨 교수님, 그 다음에 우리 자동차 명장님 그 2분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가타부타 얘기를 못 해주잖아요. 그 이유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들도 있고 또 왜 교수님들은 왜 없냐, 왜 대림대밖에 없느냐 그 얘기들 많이 하지. 왜 꼭 얘기만 나오면 김필수 교수님 그분 나오시죠. 서정대학인가 그 2분만 나와. 그러면 서울대에 계신 분, 한양대에 계신 분, 국민대에 계신 분, 울산대에 계신 분, 부산대에 계신 분, 그 자동차 학과가 있는 데가 있잖아. 포항공대도 있고. 그런 분들에 있는 교수님들은 왜 말씀을 못 하시는가? 그분들도 좀 안타깝죠. 그분들은 뭐냐면 대학원생들이 취직을 해서 가는 데가 자동차 회사로 가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나쁘게 얘기를 혹시 안다고 해도 나쁘게 얘기해줄 수 없는 포지션이야. 그러니까 아까 2번에서 제가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분들도 또 이해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그러니까 좋은 거는 얘기해줄 수 있지만 그분들은 자신의 목적보다는 자신들의 제자들, 근데 여기 나오시네. 그 어떻게 자기만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이것 좀 안다 하고선 크게 얘기하실 수 없는 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교수님들도 그런 거고. 아무튼 그래서 교수님들도 말 못해, 엔지니어들도 말 못해. 뭐 어떻게 엔지니어로서 채널을 열었는데 저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데 아는 건 안다,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만큼 압니다. 저는 이만큼 알고요. 비난을 드리려는 거, 뭐 엑셀 페달을 밟았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 그런 거 비난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본 바는 이랬고요. 제가 안타깝게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